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의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0.8%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을 보면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상승 흐름만 있었고 종가에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7% 급등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064포인트죠. 지난 21년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코스닥이 폭주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뒤에서 내용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3전보다 하이닉스의 흐름이 훨씬 좋지 못했었고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다양한 업종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코스닥이 폭주했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순매수로 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0.8% 빠졌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2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최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은 무려 2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흘로 순매도가 있었고 또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치면 6,300억 정도. 제법 오늘은 순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대장주들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꾸준한 매수에 함께 오늘은 외국인도 57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외국인의 에코프로 그룹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기관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더해서 코스닥 바이오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일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다행히도 20일선을 돌파했었고요. 그 위에서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2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0.5% 빠졌었네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마이너스 1.2%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다소 예상치를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도체 지수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를 제외했다면 나스닥이나 S&P 500이던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은 1.9%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대만 증시는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강보합이네요. 자, 우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코스피는 0.5%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6.6%의 폭등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테는 매수 사이드카가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으로 다 쏠려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결정적 이유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작년에 코스피가 2,400에서 5,00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정부의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었고요. 그 때문에 오늘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쯤에 나왔을 때만 해도 물론 금요일날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여기에 물음표를 달았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코스닥이 상승을 했다고 해도 오늘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걸 보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저의 몫이고요. 어떤 뉴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게 금요일날 한 차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응이 오늘 시장 흐름을 통해서 나타났었고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코스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스닥은 6%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난번 코로나 당시 2021년 그때 최고점이 1062포인트였습니다. 현재는 약 3포인트 정도 모자르고요. 저는 조만간에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교해서 보면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 21년 당시에 그때 3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였죠. 그때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그 연속성이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서 보면 확실히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닷컴버블 당시는 제외하겠습니다. 지난해 코스닥은 3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무려 75%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작년과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해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2배 이상의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코스닥 쪽에 많은 수급이 쏠릴 수가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많은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계속 나왔던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작년에 코스피가 5천을 달성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정부에서 몇 가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게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었던 하나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달성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업들의 늘어나는 실적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코스닥 3,000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수급 쏠림은 코스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흐름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6.4% 빨간불이죠. 반면에 코스피는 0.6%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겠죠. 단지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랐던 만큼 그 안에서 일부 수급이 코스닥으로 향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오늘과 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많이 주도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꾸준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관련주고요. 반도체, 로봇, 자동차 등등 다양한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그런 업종이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코스닥 내에서 선별해서 오히려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 상위 종목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2차전지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전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빼서 생각을 해보면 시총 1, 2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또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참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이쪽 섹터의 대장주이고, 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있다면 이런 업종과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빠르게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단기 조정도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위치를 봤을 때는 조금만 올라가면 코스닥도 신고가입니다. 그럼 1062포인트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2차 수급이 또 붙을 수가 있고, 또 작년과 올 초의 코스피 흐름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유동성으로 시장 흐름을 굉장히 떠받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코스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터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두 번째로 밀리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라든지 또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부터는 철저하게 코스닥을 조금 더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들 위주로 매수 관점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코스닥 업종이라고 모든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도 완전히 재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적이 얼마나 주가를 크게 밀어올릴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진작에 그 실적에 대한 주가의 반응, 그거는 작년 말부터 연초에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장중에 1시 반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6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코스피가 크게 상승을 할 때, 그때 시장을 크게 끌었던 주체가 누군지 아시나요? 단연코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은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작년 하반기만 놓고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많은 국내 기관들은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장중에 코스닥의 수급 변화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양매수거든요. 하지만 기관은 1조 9천억, 또 외국인은 4,300억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관은 계속 뻗어가죠. 반면에 외국인은 완만하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책 변화를 통해서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저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픽하는 종목들로 하여금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닥이 6%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발적인 재료로 끝나지 않기를 한번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는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